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경북의 한 시골 마을, 은퇴 후 홀로 사는 한 남자의 사연입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시골 마을의 비포장 도로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산비탈을 따라 한 대의 회색 승용차가 천천히 올라옵니다. 오래된 기와집 앞에 멈추자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박만수는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세워두고 고개를 듭니다. 눈가의 주름이 햇빛에 더 깊게 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아들 박준호가 먼저 내립니다. 그 뒤로 정미경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내립니다. 눈가에 불쾌한 기색이 스칩니다. 풀냄새, 흙냄새, 바람의 습기가 도시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녀는 손가방을 고쳐들고 짧게 숨을 내쉽니다. 아버지, 오랜만이에요. 박준호가 다가와 반갑게 인사합니다. 왔나? 박만수가 짧게 대답합니다. 생각보다 길이 멀었네요. 정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멀지. 산골입니까? 만수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만수는 아들 부부를 안으로 안내합니다. 낡은 장판이 삐걱 소리를 냅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전등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방 안에는 세월의 냄새가 묻어 있습니다. 벽에는 바랜 가족 사진이 걸려 있고 웃고 있는 젊은 부부와 어린 준호의 모습이 있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흘깃 본 뒤 시선을 돌립니다. 손끝이 자연스레 손가방 끈을 줍니다. 불편함이 눈동자에 고입니다. 짐은 여기 두면 되겠네요. 미경이 짧게 말합니다. 그래. 방은 내가 쓰던데 그대로다. 만수가 대답합니다. 당분간만 신세질게요. 준호가 말합니다. 얼마든지 있어라. 만수의 목소리가 조용합니다. 부엌에서는 오래된 밥솥이 보글보글 소리를 냅니다. 만수는 쌀을 씻어 밥을 짓습니다. 손등에 희미한 떨림이 보입니다. 미경은 냄비 뚜껑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정말 이런 곳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녀의 속마음은 짧고 차갑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 없이 식탁을 닦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어색하게 흐릅니다. 작은 부엌 안이 좁아 보입니다. 아버지, 제가 할게요. 준호가 다가갑니다. 됐다. 내가 아직 괜찮다. 만수가 대답합니다. 저는 방 좀 정리하겠어요. 미경이 짧게 말합니다. 응. 그래라. 만수가 빙긋 웃습니다. 점심 식탁 위로 김이 오릅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퍼지며 방 안 공기를 채웁니다. 만수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춥니다. 서랍을 열고 닫지만 수저통을 찾지 못합니다. 허공을 더듬는 손끝이 허전하게 움직입니다. 미경의 시선이 그 손끝을 따라갑니다. 눈빛이 차가워집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손에서 수저를 받아 대신 꺼냅니다. 이제 찾기 어려우시죠? 미경이 낮게 묻습니다. 깜빡했지 뭐. 만수가 웃습니다. 이사 오면 다 헷갈리죠. 준호가 맞장구 칩니다. 응. 그럴 수도 있지. 만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사가 끝나자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와 햇빛 아래 서 있습니다. 장독대, 우물, 뽕나무, 낡은 빨래줄이 눈에 들어옵니다. 구두굽이 흙바닥에 푹 들어갑니다. 미경은 흙을 털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런 데서 얼마나 지낼 수 있을까? 손끝이 허공을 스칩니다.
도시의 냄새가 사라지고 대신 시골의 바람이 뺨을 스쳐갑니다. 만수는 문지방에 앉아 라디오를 켭니다. 약간 잡음 섞인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뜹니다. 얼굴은 고요하지만 생각은 깊습니다. 미경은 방 안에서 캐리어를 열고 옷을 꺼냅니다. 옷감의 향이 공기 속에 섞입니다. 준호는 멀리서 두 사람을 번갈아 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미 달라졌습니다. 저녁은 간단히 먹어요. 미경이 말합니다. 그래, 간단히. 준호가 대답합니다. 시장 다녀올게. 만수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많이 사오지 마세요. 미경이 덧붙입니다. 골목길 끝으로 만수가 걸어갑니다. 햇빛이 그 그림자를 길게 느립니다. 멀리서 닭이 울고 바람이 논을 스칩니다. 집 안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세 사람의 마음은 이미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낯선 동거의 첫날은 그렇게 작은 균열을 남긴 채 저물어 갑니다. 이른 아침, 안개가 거치지 않은 마당에서 닭이 울었습니다. 부엌 창문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주전자에서는 김이 오르고 된장국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박만수는 손에 국자를 들고 끓는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국을 저었습니다. 정미경은 부엌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팔짱을 낀 채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늘진 얼굴엔 불만이 서려 있었죠. 박준호는 잠이 덜 깬 얼굴로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공기에는 말하지 않은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아버지, 아침은 제가 할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 정도는 나도 해. 만수가 국자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잠깐 쉬지 그래요? 미경이 냉정한 말투로 던졌습니다. 만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냄비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약한 피로가 비쳤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습니다. 먼 산 위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지만 표정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만수는 식탁 위에 소주병을 올려두었습니다. 새벽에 남은 한 모금이 담긴 병이었습니다. 미경은 그 병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눈동자 속에 불쾌함이 번졌습니다. 아침부터 술 냄새라니 정말. 미경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입만 축인 거야. 만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이 집에선 냄새가 하루 종일 남아요. 미경이 말끝을 매섭게 올렸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 사이에서 시선을 옮기며 국그릇을 꺼냈습니다. 만수는 아무 대답 없이 그릇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 순간 손이 미끄러지며 국이 살짝 쏟아졌습니다. 김이 오른 국물이 식탁 위를 타고 흘렀습니다. 미경은 즉시 수건을 꺼내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빠르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나 손끝은 거칠었습니다. 조심 좀 하셔야죠. 미경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내가 미안하네. 만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조심하셔야죠. 그녀는 시선을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만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식탁을 바라보며 천천히 물기를 닦았습니다. 손등에 묻은 김이 사라질 즈음 미경은 다시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초록색 병 안의 액체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병을 조용히 들더니 냄새를 맡았습니다. 코끝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습니다. 이건 이제 버리죠. 미경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까운 걸 왜 버려? 만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술 생각이라니 참 답답하시네요. 그녀는 짧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습니다. 손끝이 이마를 지나 뺨을 훑었습니다. 미경의 눈길이 그 움직임을 따라갔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피로와 짜증, 그리고 알 수 없는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소주 한 방울이 만수의 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빛의 반짝이는 그 한 점이 방안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이제 제발 술 좀 줄이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건조하게 흘렀습니다. 그럴게. 만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엌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된장국 냄새와 알코올 냄새가 섞여 묘한 공기를 만들었습니다. 미경은 손을 씻고 물기를 털었습니다. 얼굴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만수는 문가에 서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조금씩 따뜻해진 오전, 마당에서는 장독대 위에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박만수는 의자에 앉아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고 표지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글씨는 작고 일정했습니다. 그 안에는 날짜와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죠. 정미경, 아침 언성, 준호 중재 실패, 감정 차가움. 만수의 눈빛이 잠시 멈췄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는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미경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정한 리듬이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오전에 약속 있으세요? 준호가 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아니, 잠깐 읍내에 나갈라 했지. 만수가 대답했습니다. 혼자 다니시기 힘드실 텐데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직 다리 멀쩡하다. 만수가 짧게 웃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느긋했지만 눈동자는 다르게 빛났습니다. 그는 일부러 걸음을 느리게 옮겼습니다. 마당을 나서며 장독대를 한번 훑었습니다. 그 시선을 뒤에서 복순이 보고 있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잡초를 뽑던 복순은 그를 부릅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따뜻했습니다. 박 선생, 어디 나가시오? 복순이 손에 낫을 들고 서 있습니다. 시장 좀 보러 가요. 만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요즘 기억이 좀 헷갈린다던디. 복순이 조심스레 묻습니다. 그거 다 만수가 낮게 웃었습니다. 복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이 섞인 얼굴이었습니다. 만수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복순에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치매인 척해봐야 사람 속을 알죠. 복순은 한참을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 선생, 그건 위험한 장난이에요. 복순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요. 시험이지요.
만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한테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복순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상처야, 이미 냈지. 만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끝이 공책을 매만졌습니다. 종이 위에는 지난 며칠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소주 사건 이후 거리감 심화, 준호 침묵, 미경 냉대 지속.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복수는 그 기록을 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걱정이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만수는 공책을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담장 밖 논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벼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지켜볼 때다. 마음속 독백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박 선생, 괜히 오래 끌지 마요. 복순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금방 끝날 거요. 만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미경은 창문을 닫으며 복순을 흘끗 봤습니다. 두 사람이 멀리서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창문 커튼을 내리며 속삭였습니다. 역시 별로야, 저분. 입술 사이로 미묘한 경멸이 스쳤습니다. 만수는 마당 한가운데 멈춰 섰습니다. 햇빛이 이마에 닿았고 눈가 주름이 깊게 잡혔습니다. 얼굴은 고요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일부러 말 실수를 늘렸습니다. 물건을 놓고 이름을 틀리고 날짜를 잊는 연습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관찰의 일부였습니다. 아버지, 또 리모컨 찾으세요? 미경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만수가 천천히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그 속엔 단단한 의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의 진심을 시험하는 관찰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부엌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었습니다. 정미경은 식탁에 앉아 서류철을 펼쳐놓았습니다. 서류에는 복잡한 인감란과 도장칸이 빼곡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정확하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눈가엔 긴장 대신 계산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종이를 넘길 때마다 종이의 마찰음이 공기 속을 갈랐습니다. 만수는 거실 한쪽 의자에 앉아 신문을 읽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신문의 글자는 흐릿하게 보였지만 두 사람의 움직임은 똑똑히 들어왔습니다. 이거 아버지 명의로 남겨두면 나중에 복잡해요. 미경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준호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치매 같은 증상도 있으시잖아요. 혹시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수의 손끝이 신문 가장자리를 접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글자가 아닌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신문 속 정치 기사는 흐릿했고 오히려 미경의 표정이 선명했습니다. 미경은 붉은 펜으로 밑줄을 긋고 문서의 특정 부분에 표시를 했습니다. 재산 이전 동의서, 대리 서명 가능. 그녀는 그런 단어들을 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묘한 확신이 생겨났습니다. 이 부분만 서명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처리할게요. 미경이 펜을 건넸습니다. 아버지 허락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준호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하면 또 거부하실 거예요. 지금 상태면 서류 의미도 모르실걸요. 미경이 눈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말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찬 단단한 어조였습니다. 준호는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창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났고 부엌 시계의 초침이 똑딱거리며 그 망설임을 채웠습니다. 결국 그는 서명을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미경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은 기쁨보다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됐어요. 이제 마음 좀 놓이네요. 미경이 종이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괜찮을까 모르겠네. 준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요. 다 가족끼리 일인데요. 미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얇은 흰 종이 위로 미경의 손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종이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부엌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무슨 서류요? 만수가 문가에 서서 물었습니다. 아, 그냥 보험 갱신 서류예요. 미경이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보험? 그런 건 준호 혼자 해도 되잖아. 만수가 시선을 준호에게 돌렸습니다. 그냥 미경이가 정리해 준대요. 준호가 얼버무렸습니다. 미경은 억지로 웃으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종이 위에 얇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엔 묘한 확신이 깃들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그는 서랍을 열고 작은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어 몇 자를 적었습니다. 서류 내용 확인 필요. 미경의 표정 냉정. 준호 흔들림 있음. 손끝의 움직임은 침착했고 글씨는 단단했습니다. 밤이 되어 부엌 불이 꺼졌습니다. 미경은 서류철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금속 지퍼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을 정리하며 속으로 말했다. 이제 진짜 내 손에 들어왔어. 거울 속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편 거실 문틈 사이로 작은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만수가 앉아 메모장을 덮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고요했지만 손끝에는 냉정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늦은 점심 무렵 햇살이 식탁 위를 환하게 덮었습니다. 박만수는 식탁 한쪽에 앉아 숟가락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엔 김이 살짝 식은 된장찌개, 김치 한 접시, 그리고 미경이 만든 계란말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앞치마를 메고 서 있었지만 표정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준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세 사람이 밥을 뜨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울타리를 스쳤습니다. 아버지, 국 좀 더 드릴까요? 미경이 건조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됐다. 이 정도면 됐어. 만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남은 건 제가 먹을게요. 미경이 말하며 국그릇을 치웠습니다. 만수는 숟가락을 들고 천천히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씹는 속도가 점점 느려졌습니다. 그는 눈앞의 반찬보다 며느리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의 손끝은 정확했지만 그 속엔 냉기가 있었습니다. 계란말이를 자르던 칼끝이 도마를 찍을 때마다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만 삼켰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긴 대화처럼 길었습니다. 아버지, 치매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미경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검사? 만수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요즘 깜빡하시는 게 잦으시잖아요. 혹시 몰라서요. 미경이 시선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 속에서 찬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만수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밥 한 숟가락을 더 뜨며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미경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준호는 눈치를 보듯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이 반쯤 남아 있었고 손끝이 작게 흔들렸습니다. 이러다 더 심해지면 요양원 생각도 해봐야겠어요. 미경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이라.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게 편하죠. 저도 회사 다녀야 하고 당신도 바쁘잖아요. 미경이 냉정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수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미간이 잠깐 좁아졌다 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식탁 위 그릇으로 내려갔습니다. 김이 거의 사라진 국 표면엔 잔잔한 파가 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작은 진동음을 냈습니다. 그 소리만이 식탁 위에 남은 유일한 생동감이었습니다. 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걱정 말어. 난 아직 멀쩡해. 만수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 말 멀쩡하다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미경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준호는 그 웃음에 눈길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는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만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마루를 긁으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그릇을 치우지도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겨진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말들이 떠 있었습니다. 미경은 식탁을 정리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해야지.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당신 그 말 너무하잖아.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예요. 미경이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진.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 씨, 가족은 돌보는 게 아니라 관리하는 거예요. 미경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식탁보를 접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만수는 방문을 닫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두웠지만 깊었습니다. 서랍에서 공책을 꺼내어 펜을 들었습니다. 점심, 며느리의 말 요양원, 감정 없음, 계획 있음. 그는 한 줄 한 줄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글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 작은 시계가 초침을 움직일 때마다 그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마을 회가 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농번기 막바지 잔치라 모두들 들뜬 표정이었죠. 플라스틱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고 한쪽에는 간단한 음식과 막걸리 주전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쪽 구석, 박만수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흰 셔츠와 낡은 조끼를 입은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웃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입가엔 미묘한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미경은 회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옅은 분홍빛 블라우스, 머리엔 작은 브로치. 평소보다 밝은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엔 여유와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미경이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래, 잔치라 그렇지. 만수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게 웃어요. 잊고 즐기자고요. 미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회관 안에는 음악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마을 대표가 무대 위에 올라 박 선생님도 건강하시죠? 라고 말하자 모두의 시선이 잠시 만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의 손엔 작은 메모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흘린 잉크 자국, 오래된 글씨들. 그 안에는 몇 달 동안 써온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이크 근처로 다가가며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박 선생, 한 말씀 하시게요? 사회자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잠깐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만수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러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회관 안의 소음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미경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요즘 치매라 했지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미경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치매가 아닙니다. 만수가 말했다. 내가 일부러 그리 행동했어요. 내 아들이랑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지요. 공기가 멈춘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순이 뒤편에서 놀란 듯 입을 막았습니다. 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내 얼굴에 소주를 부었어요. 나를 치매 환자 취급했지요. 재산 서류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만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다 봤습니다. 들었고 기록도 했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펼쳐 들었습니다. 잉크로 적힌 문장들이 회관 불빛에 번쩍였습니다. 이게 다 제 기록입니다. 날짜, 시간, 행동 거짓은 없습니다. 만수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정말이요? 라고 외쳤고 또 다른 이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경은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끝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었습니다. 박 선생, 그게 사실입니까? 마을 대표가 물었습니다. 사실이지요. 이제 나는 내 걸 사회에 돌릴 겁니다. 만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 회관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내 재산, 집, 논 모두 복지 기금으로 내겠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든 사람한텐 남길 게 없지요. 그 말이 끝나자 회관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얼굴엔 슬픔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무게를 내려놓은 듯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조용한 박수가 한두 명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복순이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뒤돌아 회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바깥에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비스듬히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미경은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관문이 닫히며 공기 속엔 정적만 남았습니다. 회관문이 닫히자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잔치의 소음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사람들의 낮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박만수는 무대 옆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메모장이 들려 있었고 그 위엔 잉크가 번져 있었습니다. 그가 적었던 단어들이 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흔들렸습니다. 정미경은 의자에 주저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은 무릎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멍한 표정으로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공백이 세 사람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괜찮으세요? 복순이 조심스레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소? 만수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걸 다 기부하실 건가요? 복순이 놀란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만수가 담담히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회관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모두가 진실을 들은 뒤에 무거운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미경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떨어졌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건 너무... 준호가 말을 꺼냈습니다. 넌 아무 말하지 마라. 만수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미경이는 벌 받을 거다. 하지만 나는 복수는 안 해. 만수가 시선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아닌 체념이 있었습니다. 미경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린 듯 휘청였고 손으로 의자를 짚었습니다. 눈앞이 흐릿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눈엔 연민도 경멸도 섞여 있었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목 안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한순간 욕심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미경이 울먹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말, 이제 의미 없지. 만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그녀가 손을 모았습니다. 기회는 스스로 무너뜨렸지. 만수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사람들의 속삭임이 점점 커졌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돌리고 어떤 이는 그녀를 향해 혀를 찼습니다. 복수는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를 향해 한 발짝도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잔혹했습니다. 당신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미경이 준호를 향해 외쳤습니다. 이건 당신이 만든 일이야.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한 건데. 미경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말하지 마.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을 대표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내 땅, 내 집, 모두 기부하겠소. 그의 말이 끝나자 회관안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을 대표는 고개를 숙였고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박 선생, 훌륭하십니다. 복순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저 제 몫을 돌려놓을 뿐이지요. 만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바닥의 발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미경은 무릎을 꿇은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흐르며 식탁 위 젖은 종이처럼 번졌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바닥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문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용서는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받는 거야. 그 말이 공기 속을 천천히 가르며 회관 안을 울렸습니다. 잿빛 하늘 아래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박만수의 집 앞 논길은 젖은 흙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미경은 큰 가방을 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끝이 가방 끈을 꼭 쥐고 있었지만 힘은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머리카락이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리서 버스가 한 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색 버스의 불빛이 희미한 안개를 뚫고 번졌습니다. 버스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미경의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때 뒤쪽 골목에서 우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박만수였습니다. 그는 검은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옷은 젖어 있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걸음 하나하나가 단단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며느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서로의 눈빛이 닿았습니다. 가시게. 만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미경이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말로 되는 일은 아니지. 만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미경의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손끝으로 눈가를 닦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며 치익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버스 안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발을 내딛었습니다. 발걸음이 버스 계단에 닿는 순간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짧은 숨소리 하나가 흘렀습니다. 건강히 지내세요. 미경이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만수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버스 문이 닫혔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고 진흙이 튄 물방울이 도로에 흩어졌습니다. 미경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흐린 유리창 너머로 박만수의 모습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우산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커브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조금 더 굵어졌습니다. 박만수는 천천히 우산을 내렸습니다. 비가 어깨를 적셨습니다.
마당으로 돌아와 문지방에 앉았습니다. 젖은 구두를 벗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소리가 귀를 덮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슬픔도 분노도 안도도 없었습니다. 오직 조용한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낮게 혼잣말했습니다. 이제야 끝났구먼.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빗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긴 세월의 무게처럼 잔잔히 흘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